자, 여러분들 그 유식을 갖다가 많은 분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데, 유식이라는 게 불교의 핵심이고 불교의 진리인데 너무 단어가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거 어렵다고 해서 이걸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유식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식이 어렵다고 해서 얼마나 파고들었냐 이거예요. 얼마나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골치 아프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힘들다 그래서 외면하니까 쉬운 것만 쉬운 불교 아주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것만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유식이 중요한 걸 알아도 어렵다고 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식을 갖다가 처음 배우는 분들을 위해서 유식이 왜 일반적으로 다른 불교 교리하고 다른가를 갖다가 일러드리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우리가 마음 한목으로 끝나. 그다음에 여기서 식이라고 할 때는 식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로 종류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식은 아리아식이라는 8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7식도 있고 6식도 있고 5식도 있고 작용하는 게 1식, 2식, 3식, 4식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좀 더 마음의 작용했던 결과를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는 걸 갖다가 세밀하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마음 하면 자동차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 하면 물로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 물도 끓는 물이 있고 찬물이 있고 그다음에 식은 물이 있고 또 더러운 물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깨끗한 물도 있고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마음 하면 끝나. 불교는 마음이 하면 물이야 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좀 더 논리적으로 체계 있게 물의 종류는 어떤 게 있고 말하자면 자동차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유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유식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 종자란 말이 나오거든요. 종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식을 갖다가 한 귀로도 흘러서는 안 돼요. 이걸 배우고 노력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몇 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를 그냥 한 번 가볍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책을 사서 봐야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래도 현담 선생님이 경험이 많고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쉽게 최소한으로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건 뭐냐면은 이 종자라는 걸 갖다가 아실 때 아리아식을 종자라고 그래요. 또 다른 이름을 갖다가 아리아식을 갖다가 이숙식이라고 하고 팔식이라고 하고 그걸 또 마음이라고 그러고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자식, 이 종자로 인해서 이제 금생이 이제 받는 과보가 태어나고 받는 게 다 달라. 업보가 다르단 말이에요. 전생에 어떤 걸 익혀왔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종자식을 갖다가 다른 말로 할 때는 이숙식이라는 말을 써요. 이숙식, 이숙. 그러니까 아리아식이라는 말은 들어봤죠. 그러니까 아리아식이 종자식이고 또 종자식이 이숙식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또 팔식이고 그러면 종자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익혀왔다는 거죠. 전생에. 전생에.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하지만 아예 1시간 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제가 있었고 1년 전 있었고 그게 다 지나간 게 다 종자가 된 거예요. 그게. 종자인 게 생이라니까 생. 그러니까 10년 전 있었고 30년 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한 생각에 있는데 인간이 분별을 해서 구분을 진 거지. 흘러가는 물을 어떻게 토막을 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칼로 이렇게 토막을 못 치는 것처럼 물은 그냥 흘러가. 시간은 일방적으로 가요. 마음도 마음이야 그냥. 마음도.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구분을 짓냔 말이에요. 그런데 학문에서는 그래서 최소한도로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이제 전생, 금생, 내생을 과거, 현재, 미래라고 시간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이전을 전생이라 그러고 그리고 살고 있는 걸 금생이라 그러고 앞으로 오지 않는 것을 내생이라 그러고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종자는 전생에 여러분들이 뭘 익혔냐. 익힌 대로 된단 말이에요. 금생에. 전생에 익힌 대로. 그래서 전생에 선업을 지었고 착한 일을 많이 했던 종자로 함량을 갖고 나면 복을 받고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건강하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원대로 뜻대로 되고 행복하게 잘 살다 가는데 전생 종자를 갖다
해코지를 많이 하고 악을 많이 저지르고 했으면은 악질 종자로 태어나게 되면 우선 부모를 잘못 만나. 부모를 못 만나면은 살면서 고생을 해요. 부모가 해주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게요. 그러고 나서 또 부모의 그 은덕, 누구나 뭐 부모의 은혜를 안 입고 어떻게 세상에 태어나요? 다 태어나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가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 하는데 죽은 다음에 환생하는 과정을 갖다 유식에서 아주 잘 일러줍니다. 유식에서는 자기가 환생하려고 할 때 자기가 소리심, 신구심, 결정심, 결정을 해야 돼. 환생하겠다는 결정을 해야 되고 또 부모의 대상을 자기가 정해야 돼. 정해야 되는데 인연이 있어서 이제 부모를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자식은 빚쟁이라는 이유가 아니 자식은 대부분이 빚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낳아서 길러서 먹이고 입히고 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모들이 고생을 해요. 그래서 자식을 낳고 자식한테 덕 보는 사람보다 자식한테 돈 투자하고 본전 못 뽑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게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위조악업은이라 위조악업은 부모는 자식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알면서 자식을 먹여 살리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죄를 짓단 말이에요. 그게 그 자식들은 엄마 아버지가 그 참 그렇게 길러줬는데 그 고마움을 모른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알 때 되면 또 모든 게 다 살다 보면 다 모든 게 마음의 표시는 물질이니까 돈 아니에요? 돈은 뜻대로 안 벌리는데 효도 나고 싶어. 그리고 또 부모님이 아파. 참 가슴이 아파요. 돈은 없어. 그러면 자식이 자기도 모르게 나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전생에도 그랬다는 거죠. 그게 종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집안으로 태어나는 것부터가 좋은 종자라는 거예요. 이게 종자설이에요. 그러니까 선의 종자는 선업의 종자로 환생을 하더라도 좋은 부모를 만나. 근데 이 나쁜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좋은 집안에 태어난다는 것이 집단은 전도몽상돼서 거꾸로 착각으로 나쁜 집안에 나쁜 부모가 고대강신에 아주 좋은 부잣집 재벌집 아주 좋게 보이는 거야. 근데 태어나면 그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노숙자 집안이라든지 아주 가난한 집안인데도 집단은 전도몽상 반야신경에 나와 있는 대로 착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업식이 뒤집어져 갖고. 그리고 또 제대로 도를 닦고 마음을 닦고 한 사람은 그게 정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집은 좋은 집, 나쁜 집. 그래서 부모를 인연을 져서 태어나는 거 결정하도 자기 업이고 자기 복력이고 그다음에 대상을 정할 때 유식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갖다가 대상으로 갖고 엄마하고 아버지가 부부관계를 할 때 아버지하고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영가가 중음신에서 그래갖고서는 딱 흥분을 해. 그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는다면 딸로 태어난대요. 그다음에 어머니하고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하면 아들로 태어나는 거죠. 여기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아들만 낳는 사람은 엄마가 인기가 있고 엄마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아들들은 아버지하고 많이 싸워. 잘 맞지가 않아. 그다음에 그 딸은 아버지를 좋아하거든요. 왜?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리아식에서 생각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딸은 아버지를 좋아하고 아들은 엄마를 좋아한다. 그게 이제 전생서부터 지었던 그 종자의 업력인데 일단은 태어났어. 10개월 동안 뭐 아무 일 없이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태어났다고 쳐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컸어. 크는데 우리가 유식에서 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환생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종자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이 대한민국 땅의 좋은 영혼들, 딴 나라는 몰라도 그냥 아주 불심이 있고 착하고 좋은 불종자들이 선업종자들이 많이 태어나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연구하고 해야 될 학문이지. 불교에서 스님 한 명이나 두 명이 이렇게 뭐 연구하고 그냥 혼자 알고 혼자 알긴 너무 아까운 거다 이거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연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연구를. 그래 우리나라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좋은 종자가 환생할 수 있는가. 그러면 복 받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악질 종자들이 태어난 나라가 따로 있죠. 업장 무거운 나라. 그런 나라가 사건 사고가 나서 살인, 방화, 강간, 약탈 막 그 범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악질들이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요. 범죄가 없는 나라일수록 선업을 지은 착한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고 복력이 달라요. 우선 5대 6대 중에서
아프리카에는 하버드 대학이나 미국의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같은 교육기관 큰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 아프리카는 없어요. 다 그 유럽에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 있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겠어요? 투자를 안 한 거 아니에요? 또 그쪽은 아무리 배우고 싶어도 학교가 유학을 해야 되는데 유학비가 비싸고 멀고 그러니까 교육을 많이 시키지 않음으로써 미개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또 더 깨달지를 못하고 더 국가가 발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오늘날 그래도 잘 사는 것은 부모들이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가르쳐야 된다. 너무너무 고생하고 살았기 때문에 교육열이 높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근면 성실한 데다가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많이 배웠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장점 단점만 각 나라에서 좋은 것만 본따 갖고 다 만들어서 나라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유학 갔다 와서 국가에서 필요한 걸 갖다가 인재를 등용해서 쓴단 말이에요. 연구기관을 만들고 데이터 자료를 받고. 그러니까 좋은 종자가 많이 환상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집안도 마찬가지. 집안에도 나쁜 자기네 집안이 뭐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좋은 집안이라면 좋은 자식이 들어와야 되는데 조상들이 좋은 일을 많이 했고 하면 나쁜 종자가 들어오는 거 왜 그러냐? 그는 부모나 부모뿐만 아니라 그 외에 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들이 나쁜 이상한 영가가 들어오려면 못 들어오게 그 스크랩 작업을 막는다니까요. 이렇게 그 시위하고 그럴 때 전경 버스가 그냥 차벽을 치고 막는 것처럼 막는다고 탄력적으로라도 어디 우리 집을 넘버서 일로 후손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냐. 그래서 여기는 복 있는 종려만 들어온다. 근데 부모하고 원결이 있기 때문에 그냥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골키퍼가 있는데 골이 뿅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어이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자식들은 뭐가 많이 들어오냐면 빚쟁이들이 들어오면 부모가 걔를 위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냥 가진 고생 다 해서 키워야 대학 보내고 해야 이거 본전을 못 뽑아요. 일단 또 시집을 보내고 한미천에서 다 해줘도 본전을 못 뽑아. 거기다 좋은 애들은 뭐냐면 돈은 적게 투자해도 그 복이 있어갖고 걔네들이 태어난과 동시에 집안이 잘 돼. 복 있는 애가 태어나면요, 월세에 살다가 전세로 와요. 걔가 불편해서 못 있어. 걔 복력 계심으로 집을 사. 그다음에 집안일이 잘 돼. 모든 게 잘 풀려. 사건 사고도 안 나. 우환도 없어. 감기 한 번 걸리질 않아. 모든 게 그냥 순풍에 뒀더니 잘 풀려. 그건 복 있는 애가 태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안이 잘 되려면은 아들이든 딸이든 손자든 증손자든 고손자든 간에 불도를 닦고 유식을 하고 해서 좋은 종자를 받아서 좋은 종자를 기르고 좋은 종자를 해야 된다. 이게 종자설이요. 그러면 이 종자가 좋은 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미 입퇴했으면 끝난 거야. 뱃속에 들어왔으면 끝난 거야 벌써. 결정된 거야. 뭐 아무리 태교라고 뭐 음악을 들리해도 그다음에 응애가 애기가 나와서 아무리 키워도 걔 전생 까르마 업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입퇴하기 전에 좋은 영혼이 그 집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았어. 근데 이제 지금은 이미 이 불법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이 알아듣지만 지금 불교를 안 만나고 그런 젊은 사람들이 또 이런 거 이해를 하냐고요. 그냥 미신같이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하죠. 그래서 이 종자설이라는 것은 전생에 자기가 뭘 익혔느냐 일평생을 살면서 50년을 예를 들어서 전생에 50년 직업을 갖고서 농사를 졌던 사람은 농사 졌던 게 습이 돼갖고 금생에 좀 살다가도 시골이 좋다고 농사 짓다고 내려가요. 귀농하고 귀호하고 이런 건 다 그 전생에 하던 습이 나오는 거예요. 전생에도 하다가 벼슬자리 버리고 다 농사지로 내려갔어 시골로. 그럼 금생에도 벼슬자리 다 버리고 가는 것처럼 농사가 제일 편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을 가르쳤어. 그러면 가르치던 습은 금생에 선생되기가 쉬워요. 우연히 사범대 가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전생에도 훈장하던 습이 있고 가르치던 습이 있고 전생에도 군인 노릇을 했어. 그럼 육사를 가거나 이렇게 해서 군대에서 장교가 되고 장군에게 쉽단 말이에요. 확률적으로 자기 하던 거. 그러니까 전생에 자기가 했던 것이 금생에 들어 전생에 장사를 했어. 그러면 장사를 몇십 년 했던 게 아리아식 속에 있으면 금생에도 장사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전생에도 자기가 예를 들어서 딴 건 몰라도 좀
사람들한테 신용을 얻고 아주 학문을 잘하고 아주 똑똑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생에도 학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교수가 되든지 아니면 연구원이 되든지 그래서 빤듯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과든 전생에도 이과가 있고 금생에도 또 문과가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전생에도 뭐 다 모든 게 다 가지고 있죠. 하던 게 그대로 금생에 드러난 거지. 그러니까 뭐 공조판사 같은 게 있고 다 그게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 만들고 그때도 집 짓고 궁궐 짓고 다 이게 공조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예조가 있고 형조 그 지금 법무부 그런 것처럼 검사 판사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요. 다. 그래서 전생에 하던 게 드러나기 때문에 전생에도 관록을 먹던 사람은 금생에 공무원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면은 전생에 스님 노릇을 하던 사람들은 금생에 불교가 좋아. 스님 노릇하기가 쉽다니까요. 그냥. 그러니까 억지로 된 게 아니야. 전생에 예를 들어 50년을 농사 졌던 사람이 금생에 스님 되기가 쉽냐고. 전생에 스님 노릇하던 사람이 금생에 농사 짓기가 쉽냐고. 하던 게 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 종자설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종자가 다 익혀온 게 다르다. 여러분들이 다 익혀온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집을 일찍 갔던 종자는 일찍 가요. 그 묘하다고 집안도 일찍 가고 본인도 일찍 가고 늦게 가든 늦게 가고 안 가던 종자들은 안 가요. 전생에 비구니 노릇을 했다든지 독신으로 혼자 살았다든지 결혼하고선 너무나 힘들게 살아서 다시는 안 하리 했던 사람은 금생에도 결혼의 재미가 없기 때문에 종자가 하기 싫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 혼자 사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이게 전생에 하던 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항상 전생에 어떤 걸 익혀왔느냐 전생 게 100%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하던 종자들은요 정치를 해요. 이게요 자기도 모르게 또 음악하던 사람들은 음악을 해. 전생에 음악하던 사람들은 다 노래하던 사람들은 또 노래하게 돼 있고 하던 습이 드러나요. 습이. 그러니까 직업은 다양한 직업 있잖아요. 그 직업은 하던 게 드러나기 때문에 남보다 쉽게 적응해서 나갔는데 새로 그걸 얻으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야. 새로 적응해서 하려면은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 종자설이라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유식에서 아주 크게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자설이 뭐하고 다르냐? 종자설이 아리아식이요. 아리아식 하면 알아듣지. 아리아란 말은 모든 걸 저장한다, 녹음한다, 녹화한다는 인도 말이에요. 인도 말. 모든 걸 기억하고 녹음하고 녹화하고 하는데 우리가 머리로서 기억한 거는 다 까먹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치매는 여러분들이 치매라는 거 옛날에 노망이라고 그랬어. 그거는 아리아식은 치매가 없어. 마음은 치매가 없어. 뇌에서는 치매가 있는 거예요. 뜻하지 않는 말을 하게 되고 뭐 뜻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게 뇌하고 마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뇌는 몸뚱아리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전 오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리아식이라는 것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저장된 거, 마음에 녹음되고 녹화된 거. 그래서 서운한 게 저장되고 섭섭한 게 저장되면 그 다음 생에도 만나면 서운하고 섭섭하게 남아있으면 아무리 잘해줘도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전생에 은인이면 금생에 만나자마자 서로가 땡겨지는 게 있고 좋아지는 게 있고 은인을 만나니까. 그래서 은인끼리 서로 만나서 결혼도 하는 수가 있고 원수끼리 만나갖고 결혼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성적표가 다 다르고 사람이 어디 가나 대접받는 거는 그만큼 복력을 전생에 선업을 짓고 복력을 졌기 때문에 대접을 받는 거다. 그래서 오돌변은 종자식이라는 말하고 아리아식의 말이 똑같고 그 다음에 이숙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게 이숙식이라는 건 종자를 갖고 있는데 그 종자를 그대로만 갖고서 금생에 써먹는다면 무슨 이게 불교냐고 이게 무슨 유식이냐고. 유식은 이숙이란 건 원인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도 시간이 지나면 상하는 것처럼 또 모든 게 또 물 같은 것도 또 오래되면 썩는 것처럼 또 때에 따라서 모든 게 또 시간이 지나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처럼 약초 같은 건 땅속에 오래 있을수록 좋잖아요. 땅의 뿌리로 기를 받아 갖고 있기 때문에 흙기운을. 그래서 모든 것이 상황에 따라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숙식이라고 얘기할 때는
전생에 악업을 지었던 사람이라도 금생에 불법을 만났을 때 불법 만나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지고 모든 게 복 없던 사람의 복이 늘어나기도 하고 달라졌다는 게 이숙식이에요. 원인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전문적으로 보살님 일러드리면은 딴 데서 평생 여러분들이 못 듣던 얘기예요. 유식에서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과법이라는 게 보살님 인과법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건 국민학교 1학년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한테 인과법을 설할 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난다.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되고 선업을 지면 복을 받는다. 아니요. 우리 유식이라는 거는 인과법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인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걸 인능변, 관능변이라 그래요. 원인이 아무리 좋았어도 연을 잘못 만나서 살다 보면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가 있어. 감옥도 갈 수 있어요.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하고 어울리다 보면. 그러나 또 나쁜 사람이라도 불법으로 만나서 연을 잘 만나고 하면 좋은 결과로 도인이 될 수 있고 선업을 짓고 아주 개가천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그대로 결과로만 가고 또 원인이 그대로 결과로만 가는 나는 인과법이 아니고 원인과 결과 인과 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걸 변할 수 있다. 이걸 이숙이라는 거예요. 이숙. 그래서 이걸 아리아식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변하는 용어를 쓸 때는 이숙식이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너부터 너 종자가. 그러니까 이 종자가 여러분들이 변하는데 이 종자는 마음은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우선 알아둬야 돼. 두 가지를. 자기 마음도 알아주고 그러니까 크게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 마음이 내적인 마음이 있어. 내적인 마음. 그다음에 외적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적인 종자가 있고 외적인 종자가 있어. 내외 종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적인 건 여러분들 전생에서부터 익혀왔던 자기의 마음 아리아식이란 말이에요. 아리아식. 전생에서부터 익혀왔던 거야. 자기만의 비밀, 자기만의 체험, 자기만의 경험. 선의 프로테지가 80%냐? 악의 프로테지가 20%냐? 아니면 악의 프로테지가 90%냐? 선의 프로테지가 10%냐? 아니면 반대로 선의 프로테지가 98%냐? 악의 프로테지가 2%냐? 또 어떤 사람은 악질들은 악의 98%고 선업은 2%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업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법문 듣다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는 전생에 닦은 사람은 언어대오, 학철대오, 법문 듣다가 깨달을. 그거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근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전생에 예를 들어 98%를 닦았어. 2%가 남았어. 그러면 2%만큼을 금덩어리로 비유하면은 땅속에 묻혀 있는데 2cm 정도가 남았어. 바람에 이렇게 휘날려 갖고 금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야구공만한 금덩어리가 황금덩어리가 불성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근데 반대로 이놈의 금덩어리가 98m 밑에 있네. 98m 2cm 있는 거하고 다르죠. 그 사람 금생 내내 닦아서야 예를 들어 98m니까 한 10m 팠다면 88m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한 생에 10m밖에 마음을 못 닦았다면 몇 생을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근기마다 다르니까 언어도에 학철대오에 때든지 이런 말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사람에 따라 근기에 따라 다르다.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돼. 이제 이해가 가셨죠? 이게 유식의 멋이란 말이에요. 종자가 다르고 근기가 다르다. 근데 그 종자는 원인을 만나 바꿀 수 있다. 근데 종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어떻게 크게 내적인 종자, 외적인 종자로 나눈다. 그러면 내적인 종자는 여러분들이 전생 체험했던 자기만이 간직하고 있는 비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아리아시 모든 거는 드러나지 않은 척 간직하고 있는 건 종자식에서 내적인 걸 봐. 근데 외적인 거에선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외적인 거는 항상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은 외적인 거는 여러분들 하늘 있고 땅이 있고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물이 있고 지수화풍 4대가 있잖아요. 대우주가 있고 자연이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살려면은 공기를 마셔야 되고 하늘을 봐야 되고 땅을 디디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 외적으로 하는 그 세계를 별의 세계, 우주의 세계, 공기의 세계, 이 수많은 세계를 뭐라 그러냐 기세간이라고 그래요. 기세간. 그러니까 이 세상을 기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세상살이 이러잖아요. 세간살이 이러잖아요. 그 앞에다 기세간이란 말이에요. 참 여러 가지 종류, 여러 가지 그 도구가 있는 것처럼 물질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기세간이라는 용어가 나면 아 우주를 얘기하는구나. 대자연을 얘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식책을 배워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일러드리는 거예요. 쉽게.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이 몸뚱아리가 뭐냐면 외적으로 자기 내적으로는 마음이 있지만 외적으로는 지금 몸이 있잖아요. 지금 아기 때는 작았는데 점점 커갖고 지금 성년이 됐고 나이가 뭐 늙었고 참 이 몸이 안이비설신이 몸뚱아리를 관리하고 항상 컨트롤하는 거는 외종에서 하는 거예요. 외종 바깥에서. 그러니까 날씨가 갑자기 춥다. 날이 추운 걸 기세간에서 느낄 거 아니에요? 날이 덥다. 그다음 배가 고프다. 그다음 목이 마르다. 그다음 뭐 아프다. 모든 걸 느끼자. 마음은 아픔이 없는 거예요. 신경이라는 것도 물질이기 때문에 뇌로 전달되니까 아픈 걸 느끼는 거지 신경으로. 그러니까 모든 걸 컨트롤하는 건 내적인 내 종자 아리아식에서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팔식에서 종자가 크게 몸을 담당하고 있고 항상 외적으로. 또 하나는 기세간 하늘과 땅 지수화물 4대를 담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게 아리아식 속에 이해가 딱 돼야 되고 이숙식이라는 건 원인과 결과가 달라니까 그 종자를 바꾸면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야. 품종계량을 하면은 운명이 바뀌어진다. 이게 유식의 가르침이요. 그걸 옛날 습관 그대로 들이지 말고 뭔가가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유식이 정법이고 왜 유식을 꼭 해야 되냐면 유식은 인과법을 얘기할 때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인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진정인과라는 게 있고 의료인과라는 게 있어. 인과라는 게 인과법도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태어나서 뭐 이런 말 들어도 봤어? 진정인과 의료인과 할 때 의리란 건 여러분들 뭐 옷 의리가 아니요. 뜨드의자를 쓰는 거예요. 뜨드 신구의 할 때 의자. 그래서 여기서는 진정인과 의료인과에 대한 설명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다 못하고 다음에 일러드리겠습니다.